혼자 살면 외롭다고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눈치까지 봐야 하니 더 피곤할 때도 있죠.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삽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커서는 친구와 연인,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와 자식과 함께 하죠. 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게 문제인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니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의 소득이 적었기 때문에 쉬지 않으셨죠. 이 남자만 믿고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분식집 장사를 하셨어요. 그 와중에 자식들까지 키우다 보니 어느새 60 가까운 나이가 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인이 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건강하게 커져서 고마워. 이제는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불리고 싶지 않아. 엄마만의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동안 했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60세 스타 강사 김미경 대표가 쓴 김미경의 40수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는 게 바쁘면 나와 대화하고 나를 쌓아올릴 시간이 없다. 하지만 그냥 사는 것과 나를 하나하나 쌓아올리며 나답게 사는 것은 다르다. 내가 나를 스스로 쌓아올리지 않으면 남이 나를 쌓아올리게 된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김미경의 40수업의 일부 내용과 대표님의 인터뷰를 통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할 4가지를 도전해본다면 누구든 진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에게 솔직해져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괜찮은 삶을 살 거다 생각합니다. 탄탄한 커리어, 편안한 내 집, 경제적 여유 등 어렸을 때 시달렸던 부담과 초조함이 한결 나아질 거라 믿죠. 하지만 희망은 현실로 드러납니다. 회사에서 관리직이 돼도 연봉은 만족스럽지 않죠. 예상보다 비싼 집을 마음먹고 샀지만 대출금을 갚으려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매번 전세를 구하기 위해 이사를 다니기도 하죠. 그러다 현실에 지쳐 과거에 내린 결정을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후회합니다.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하면 도움이 안 되겠죠. 김미경의 40수업에는 나이가 들수록 오해하는 사실 3가지에 대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모든 걸 이루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지금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매일 엄청난 속도로 변하면서 인간의 생애 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72.6세에서 83.5세로 10년이 늘어났습니다. 결혼 연령, 출산 연령도 10년 가까이 늦춰졌는데 우리의 인식은 변하지 않았죠. 요즘 중년분들을 보면 사고 방식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트렌디합니다. 한마디로 나이를 완전히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나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함부로 인생을 정산하지 마세요. 이룬 게 없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살아가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 다 내려놓으라는 거짓말. 나이가 들면 노후를 준비하게 되죠. 혹시 노후에 어떤 일상을 보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서 쉬면서 가끔 여행이나 가야지 하고 생각하시진 않으셨나요? 앞에서 말했듯이 요즘 중년분들은 갈수록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향도 트렌디해지고 있죠. 여기서 나이가 들어도 취향이 바뀌는 일은 드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젊고 건강하고 트렌디한 나이를 여전히 노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슬슬 속도를 줄이고 정지해버립니다. 그 이후의 삶은 아예 내려놓아 버리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롤모델로 삼을 만한 인생 선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민현 대표님은 50대 중반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영어도 강의하고 싶다는 꿈이었죠. 모두가 50대는 영어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얘기했지만 대표님은 결국 해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을 내려놓으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세 번째, 돈에 솔직해져라. 누구나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게 되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욕심이 많다며 비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돈은 어떤 선택이든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 내 삶이 결정되는 불행한 일을 막아주죠. 나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도록 매달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내 상황에, 내 꿈에, 돈에 솔직해진다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 투자한다. 사람은 살면서 2번의 사춘기를 겪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하는 몸을 마음이 받쳐주는 시기.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가는 몸을 마음이 감당하는 시기. 이때는 마음이 커지면서 남에게 간섭받는 게 싫어지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사춘기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방문을 걷어 잠굽니다. 주변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귀를 막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죠. 하지만 두 번째 사춘기는 그럴 시간조차 없습니다. 대학, 직장, 독립, 결혼을 거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쁘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나만의 시간은 갖지 못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면서 감정은 커집니다. 별것 아닌 것에 짜증을 내고 우울감도 크게 증폭되죠. 이때는 과감히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김민경 강사님은 나에게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기만의 책상을 가져라. 사람은 공간을 닮아갑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방이 책상과 서재로 둘러싸여 있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소파와 TV만 있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집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 공간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공간과 시간을 가족에게 희생하면서 내주게 되는 경우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내 배려를 고마워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이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생겨요. 이렇게 나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에서 10년 넘게 살다 보면 누구나 저절로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 다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실 소파를 옆으로 밀어내든 식탁 옆에 작은 테이블을 두든 뭐라도 놓고 책에 둘러싸여야 합니다. 당당히 내 공간에 대한 권리, 내 시간에 대한 권리, 내 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두 번째, 좋은 습관을 가져라.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갖기란 쉽지 않죠. 새벽에 일어나 볼까 하고 깨면 다시 잠에 들죠. 다이어트 해볼까 하면 이상하게 약속이 생깁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습관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이루고 싶은 꿈과 관련 지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미래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성공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됩니다. 습관을 정복하기만 한다면 당신도 상위 1%의 사람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 꼭 도전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투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할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절대 나를 희생하지 마세요. 투자가 도박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높은 확률에 투자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능력과 지식을 갖춘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나를 고용한다. 퇴사는 직장인이라면 항상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민은 깊어지죠. 회사 상황에 따라 언제 희망퇴직 대상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퇴사를 결심하고 실제로 실행해본 사람은 3명 중 1명밖에 안 됩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2,9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64.8%는 퇴사를 미루거나 취소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결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퇴사를 취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퇴사 이유가 막막해서였습니다. 퇴사해도 괜찮다, 도전해 라는 진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퇴사 함부로 결정할 일 아니에요. 애덤 그랜트의 책 오리지널스에서는 재미있는 연구 사례가 나옵니다. 미국의 연구팀은 15년에 걸쳐 5,000명의 창업가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사업을 병행했죠. 연구팀이 궁금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창업을 준비할 때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만두는 게 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업이라는 것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직장 일과 병행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닌 창업가들이 직장을 그만둔 창업가들보다 실패할 확률이 33%나 낮았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창업가들 중에는 직장이나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한 이들이 많습니다. 구글의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면서 인터넷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박사과정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검색 엔진을 만든 후에야 휴학했었죠.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다이어도 창업 후 9개월 동안의 수입이 월급보다 많아진 뒤에야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들이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돈에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결코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힘들다. 애덤 그랜트는 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위험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다. 나누는 것이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도전 정신으로 포장하여 쉽게 결정하지 마세요. 나를 먹여 살리는 일인 만큼 진심으로 성실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와 함께 삽니다. 그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가끔 외롭기도 하죠.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솔직해지세요. 지금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고정관념을 벗어나세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상황, 꿈, 돈에 솔직해지세요. 나에게 투자하세요.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시간과 공간은 나의 꿈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들을 포기한다는 건 내 꿈을 포기하는 셈이죠. 나 자신도 능력과 지식을 갖춘 인재라는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세요. 나를 고용하세요.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회사를 나와야 할 사람이에요. 이 사실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죠. 퇴사는 계속 고민만 하거나 조급하게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해보세요. 돈이 아니라 가치가 시키는 일, 가슴을 뜨겁게 데우는 일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나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환경과 습관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극이 없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선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꾸준함과 소통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들어가 나를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작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만 못 알아듣고 다들 친한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불편감도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 어색함과 불편함만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신다면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게 될 겁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